60대 딸이 80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분들 사연을 듣고 글 써온 작가예요. 수천 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아, 60대에 이걸 안 하면 80대가 정말 지옥이구나 하는 것들이요. 오늘 말씀드릴 7가지는 제가 직접 본 비극들이에요. 60대에 괜찮아, 나중에 해도 돼 했던 분들이 80대에 어떻게 됐는지요. 솔직히 무서워요. 근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같은 실수 안 하시게요. 아까 그 딸 얘기부터 할게요.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제가 고인 친구분이었거든요. 딸이 조문객 맞으면서 무표정이에요. 눈물 한 방울 없어요. 이상했어요. 효녀인데 왜 저럴까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60대 때 이가 안 좋았대요. 치과 갈에서 임플란트 하래서 했어야 했는데 비싸, 무서워 미뤘대요. 70대 되니까 이 다 빠졌대요. 틀리했는데 안 맞아서 고생했대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도 어눌해지고요. 80대 되니까 영양실조 왔대요. 이빨 없으니까 부드러운 것만 먹잖아요. 영양 불균형이래요. 그게 치매를 불렀대요. 딸이 10년간 간병했대요. 직장 그만두고요. 결혼도 못하고요.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가 60대 때 치과만 갔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엄마가 200만 원 아끼려고 내 인생 망쳤어. 울지 않은 이유였어요. 원망이었어요. 10년간 쌓인요. 이게 극단적인 예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30년간 본 시니어분들 중에 절반이 이래요. 60대에 나중에 괜찮아, 비싸 하면서 미룬 것들이 80대에 폭탄처럼 터지는 거예요. 본인도 고통이고 자식도 고통이에요. 통계 보면요. 80세 이상 중에 60대로 돌아가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냐 물으면 94%가 있다고 답해요. 뭐냐고요? 치과 가기, 운동하기, 스마트폰 배우기, 사과하기, 집 정리하기, 이런 거예요. 다 미룬 것들이에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귀찮아서, 돈 아까워서, 나중에 해도 되니까, 창피해서. 이런 이유들이에요. 그 사소한 이유들이 80대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요. 과장 아니에요. 저는 77세 최영이라는 분을 알아요. 60대 때 치아 관리 안 했어요. 지금 틀리인데 밥 먹을 때마다 고통이래요. 밥이 고문이야. 씹으면 잇몸 아프고 틀니 빠질까봐 무섭고 죽고 싶어 매일 이러세요. 81세 김철수라는 분도 알아요. 60대 때 스마트폰 안 배웠어요. 지금 은행도 못 가요. 혼자서요. 인터넷 뱅킹 몰라서요. 택시도 못 불러요. 앱 사용 몰라서요. 자식한테 매번 전화해요. 나 은행 좀 데려다줘. 눈치 보면서요. 78세 박순자라는 분은요. 60대 때 근력 운동 안 했어요. 지금 계단 못 올라가요. 허벅지 힘이 없어서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일어서기 힘들어서요. 요양원 들어갔어요. 혼자 살 수 없어서요. 딸이 엄마 운동 좀 하지. 그랬는데 안 했대요. 이런 분들 사연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60대는 마지막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80대를 편하게 보낼 건지, 지옥으로 보낼 건지 60대가 결정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이고, 안 하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오늘 7가지 말씀드릴게요.
60대에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것들이요. 제가 30년간 본 패턴이에요. 이것들 안 하면 80대가 정말 힘들어요. 본인도 자식도요. 듣기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실이에요. 첫 번째, 치아는 60대가 마지막 기회예요. 70대 넘어가면 뼈가 약해져서 임플란트도 못해요. 80대는 틀니밖에 선택이 없어요. 그런데 틀니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제가 들은 사연들 말씀드릴게요. 79세 이명자 씨 있어요. 60대 때 이 6개가 흔들렸대요. 치과 가니까 임플란트 하세요. 지금 안 하면 옆이도 망가져요 했대요. 한 개에 150만 원이래요. 6개면 900만 원이요. 너무 비싸 안 했대요. 70대 되니까 옆이까지 다 망가졌대요. 12개요. 발치하고 틀니했대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2년 지나니까 잇몸 내려앉으면서 틀니가 안 맞더래요. 헐렁헐렁해요. 밥 먹다가 빠져요. 창피해서 사람들이랑 밥 못 먹어요. 지금 79세예요. 밥 먹을 때마다 고통이래요. 잇몸에 틀니 눌리면서 쓰라려요. 고기는 못 씹어요. 야채도 힘들어요. 죽, 국수, 빵. 부드러운 것만 먹어요. 영양 불균형 왔어요. 체중 10kg 빠졌어요. 기력이 없어요. 말할 때도 불편해요. 틀니가 움직이면서 발음이 새요. 자, 발음할 때 쉬쉬 소리 나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창피해요. 그래서 말 적게 해요. 친구들 만나도 조용히 있어요. 외로워요. 명자 씨가 말했어요. 60대 때 900만 원 아끼려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 후회해요. 밥 먹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900만 원이 뭐예요? 10년간 고통받는 것보다 나았어요. 눈물 흘리더라고요. 계산해 봤어요. 명자 씨가 70세부터 79세까지 틀니 새로 만든 게 3번이래요. 한 번에 300만 원씩이요. 900만 원 들었어요. 결국 똑같이 쓴 거예요. 근데 고통은 임플란트보다 100배예요. 뭐가 나았을까요? 74세 김영수 씨는 더 심해요. 60대 때 이 전부 안 챙겼대요. 70대 초반에 다 빠졌대요. 총틀니 했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구역질 나고 이물감 심하고 빼고 다니대요. 이 없이요. 그러니까 못 먹어요. 음식을요. 죽만 먹어요. 영양실 좋았어요. 근육이 다 빠졌어요. 기력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대요. 하루 종일요. 악순환이에요. 못 먹으니까 기력 없고, 기력 없으니까 움직임 못하고, 움직임 못하니까 더 약해지고요. 자식들이 아버지 틀니 좀 하세요. 하는데, 안 돼. 적응이 안 돼 하면서 안 한대요. 고집이에요. 근데 그 고집이 본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답답해요. 60대 때 치과 좀 가지. 원망해요. 통계 봤어요. 80세 이상 중에 자기 이가 20개 이상 남아있는 사람이 23%밖에 안 돼요. 나머지 77%는 틀리거나 임플란트예요. 근데 임플란트 한 사람 만족도가 87%인데 틀리는 34%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치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임플란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했더니 60대요. 뼈가 아직 튼튼하고 잇몸도 건강하고 회복도 빨라요. 70대 넘어가면 뼈 이식해야 하고 80대는 거의 불가능해요 했어요. 그러니까 60대가 골든타임이에요. 이 흔들리면 바로 치과 가세요.
비싸고 미루지 마세요. 200만 원 아끼려다 80대에 10년 고생해요.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요. 200만 원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아는 68세 분은 작년에 임플란트 4개 했대요. 600만 원 들었대요. 비쌌지만 안 한 거보다 나아요. 밥 맛있게 먹고 말 편하게 하고 자신감 생겨요. 친구들이랑 고기도 먹으러 가요. 600만 원 아깝지 않아요 했어요. 치아 검진도 중요해요. 60대는 1년에 2번 치과 가세요. 스케일링하고 엑스레이 찍고 문제 있으면 바로 치료하세요. 작을 때 잡아야 해요. 커지면 비싸지고 고통스럽고 치료도 어려워요. 잇몸 관리도 하세요. 잇몸병이 이 망가뜨려요. 칫솔질 꼼꼼히 하고 치실 쓰고 구강청결제 쓰세요. 귀찮아도 하세요. 60대에 잇몸 관리 안 하면 70대에 이 다 빠져요. 진짜로요. 설탕 줄이세요. 단 거 자주 먹으면 이 썩어요. 커피도 치아 착색시켜요. 금연하세요. 담배가 잇몸병 불러요. 이런 거 다 60대에 관리해야 80대가 편해요. 안 그러면 틀리 지옥이에요. 두 번째, 디지털은 60대에 안 배우면 80대는 사회에서 고립돼요. 진짜예요. 요즘 세상은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은행도, 병원도, 택시도, 배달도. 못하면 혼자 못 살아요. 자식한테 의존하게 되고 눈치 보게 돼요. 82세 정말순 씨 얘기해 드릴게요. 60대 때 자식들이 엄마 스마트폰 사드릴게요. 배우세요 했대요. 근데 난 늙어서 안 돼. 어려워. 그냥 전화기면 돼 거부했대요. 70대 내내 이지폰 썼대요. 80대 되니까 이지 서비스 종료됐어요.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샀는데 못 쓰는 거예요. 배우기엔 너무 늙었대요. 기억력도 안 좋고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떨려서요. 전화 받기, 전화 걸기만 겨우 해요. 나머지는 다 자식한테 부탁해야 해요. 은행 가려면 아들한테 전화해요. 나 은행 좀 데려다 줘. 인터넷 뱅킹 몰라. 아들이 일하다 와야 해요. 병원 예약도 마찬가지예요. 나 병원 예약 좀 해줘. 며느리한테 부탁해요. 눈치 보이죠? 매번요. 택시 부르는 것도 못해요. 카카오 택시 몰라서요. 길에서 손 들고 기다려야 해요. 비 오는 날, 추운 날도요. 1시간씩 기다릴 때도 있대요. 60대 때 배웠으면 이렇게 안 고생했을 텐데 후회해요. 매번요. 배달 음식도 못 시켜요. 앱 사용 몰라서요. 혼자 있을 때 밥 먹기 힘들어요. 나가기도 힘들고 배달도 못 시키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먹어요. 영양 불균형 와요. 건강 나빠져요. 자식들이 단톡방 만들었는데 못 봐요. 사용법 몰라서요. 가족 소식 다 못 들어요. 외톨이 된 기분이래요. 나만 빼고 다들 대화하네 외로워요. 소외감 느껴요. 우울해져요. 통계 보면요. 80세 이상 중에 스마트폰 활용 가능한 사람이 31%밖에 안 돼요. 69%는 제대로 못 써요. 전화 정도만요. 그 69%가 다 고립감, 소외감 느낀대요. 디지털 소외예요. 반대로 디지털 잘하는 80세는 달라요. 제가 아는 78세 할머니 있어요. 60대 때 스마트폰 배웠대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꾸준히 했더니 됐대요. 지금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쿠팡도 써요. 혼자서 다 해결해요. 은행도, 병원 예약도, 택시도, 배달도. 자식한테 안 부탁해요. 독립적이에요. 자존감이 높아요. 나도 할 수 있어. 뿌듯해요. 자식들도 편해요. 엄마 혼자 잘하시네. 대견해해요. 친구들이랑 카톡방도 있대요. 매일 대화해요. 사진 주고받고, 웃긴 영상 공유하고. 외롭지 않아요. 연결돼 있어요. 유튜브로 요가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세상이 넓어졌어요. 행복해해요. 60대가 스마트폰 배우는 골든타임이에요. 아직 기억력 괜찮고, 눈도 보이고, 배울 의욕도 있어요. 70대 넘어가면 진짜 어려워요. 80대는 거의 불가능해요. 뇌가 굳어서요. 새로운 거 안 받아들여요. 지금 60대신 분들, 창피해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이러지 마세요. 배워야 해요. 살기 위해서요. 복지관 가면 무료로 가르쳐 줘요. 스마트폰 교육반이요. 가세요. 배우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려워요. 당연해요. 60년간 안 한 거 하는 건데요. 근데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돼요. 매일 조금씩요. 메모하면서요. 잊어버리면 다시 보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봤어요. 65세가 배워서 지금 잘 쓰는 거요. 카카오톡부터 시작하세요. 자식들이랑 대화하는 거요. 사진 보내고 받고. 그 다음 유튜브요. 좋아하는 영상 찾아보세요. 트로트든 뭐든요. 그 다음 인터넷 뱅킹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은행 안 가도 되니까요. 배달앱도 배우세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치요. 혼자 있을 때 밥 시킬 수 있어요. 편해요. 택시 앱도요. 카카오 택시요. 길에서 안 기다려도 돼요. 앱으로 부르면 와요. 편리해요. 안 되면 자식한테 부탁하세요. 나 가르쳐줘. 자식들 기뻐해요. 엄마 아빠 배우려고 하시는 거요. 천천히 알려줘요. 메모해 두세요. A 사용지에 크게 써서요. 벽에 붙여두고 볼 때마다 보세요. 외워질 때까지요. 60대에 디지털 안 배우면 80대는 자식 종이 돼요. 뭐든 부탁해야 하니까요. 눈치 보고, 미안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안 그러려면 60대에 배워야 해요. 지금요. 내일부터요. 세 번째, 근력은 60대에 안 키우면 80대는 요양원 각오하세요. 진짜예요. 근력 없으면 못 걸어요. 못 걸으면 혼자 못 살아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요양원 가는 거예요. 자식들도 못 모셔요. 일해야 하니까요. 76세 조병호 씨 사연이에요. 60대 때 운동 안 했대요. 나이 들면 쉬어야지 생각했대요.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대요. 계단은 힘들다고 엘리베이터만 탔대요. 걷기도 귀찮다고 차 타고 다녔대요. 근육이 빠진 거예요. 70대 되니까 허벅지가 가늘어졌대요. 계단 오르기 힘들어요. 숨차고 다리 후들후들해요.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서기 힘들어요. 팔로 짚어도 힘들어요. 근력이 없어서요. 60대 때 운동할 걸 후회하기 시작했대요. 75세에 넘어졌어요. 집 화장실에서요. 변기에서 일어서다가 휘청하더니 쿵 했대요. 고관절 골절이래요. 수술했어요. 입원 2달, 재활 6개월. 1,800만 원 들었대요. 근데
완전히 회복 안 됐어요. 걸을 때 절뚝여요. 76세인 지금요. 지팡이 없으면 못 걸어요. 집 안에서도요. 혼자 외출 못해요. 무서워서요. 또 넘어질까봐요. 자식이 주말에 와서 산책시켜줘요. 일주일에 한 번요. 나머지는 집에만 있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한 달에 2번 와요. 청소, 빨래 도와주고요. 80만 원 들어요. 자식이 내요. 미안해요. 짐 되는 것 같아서요. 60대 때 운동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자책해요. 매일요. 통계 봤어요. 80세 이상 낙상률이 37%래요. 3명 중 1명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60대에 근력 운동한 사람은 낙상률이 12%래요. 3배 차이예요. 근력 운동이 낙상을 막는 거예요. 골절을 막는 거예요. 또 다른 통계요. 80세 이상 중에 요양원 거주하는 비율이 18%래요. 근데 그중 83%가 낙상 후 거동 불편이 이유래요. 낙상이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낙상은 근력 부족에서 와요. 그러니까 60대에 근력 키워야 해요. 제가 아는 79세 할아버지 있어요. 60대부터 근력 운동했대요. 헬스장 다니면서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1년 하니까 재미있더래요. 근육 생기니까 뿌듯하고 계단 오르기 편하고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지금도 해요. 79세에도요. 일주일에 3번 헬스장 가요. 웨이트 들고 스쿼트 하고 러닝머신 뛰고. 놀라워요. 근육 있어요. 허벅지 굵어요. 계단 뛰어 올라가요. 젊은 사람보다 건강해 보여요. 혼자 다 해요. 장보기, 청소, 빨래, 요리. 자식 도움 필요 없어요. 독립적이에요. 자존감 높아요. 나 아직 젊어. 자신감 있어요. 자식들도 편해요. 아버지 건강하셔서 다행이야. 안심해요. 60대가 근력 운동 시작하는 골든타임이에요. 아직 몸이 따라줘요. 근육도 잘 생겨요. 70대 넘어가면 근육 생기기 힘들어요. 80대는 거의 불가능해요.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60대에 만들어놔야 80대까지 가요. 뭐 하면 되냐고요? 스쿼트요. 하루 50개요. 처음엔 10개부터 시작하세요. 무릎 안 아프게 천천히요. 익숙해지면 20개, 30개 늘려가세요. 스쿼트가 허벅지 키워요. 허벅지가 튼튼해야 안 넘어져요. 플랭크도 좋아요. 코어, 운동이요. 배, 허리 근육 키우는 거요. 하루 1분부터요. 30초도 힘들면 30초부터요. 꾸준히 하면 늘어요. 코어가 튼튼하면 자세 좋아지고 허리 안 아파요. 팔굽혀펴기도 하세요. 팔 근육이요. 힘들면 무릎 대고 하세요. 하루 20개요. 팔 힘 있어야 넘어질 때 짚어요.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도 필요해요. 팔 힘 없으면 못 일어나요. 헬스장 가면 더 좋아요. PT 받으면서요. 처음엔 트레이너한테 배우세요. 잘못하면 다치니까요. 한 달만 배우면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혼자 하세요. 일주일에 3번이요. 한 번에 1시간씩요. 안 되면 집에서라도 하세요. 유튜브 보면서요. 60대 근력 운동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따라하세요. 매일 30분씩만이라도요. 안 하는 것보단 100배 나아요. 조금이라도 하세요. 60대에 근력 운동 안 하면 80대는
의자에서 못 일어나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넘어지면 못 일어서고, 자식이 부축해야 해요. 매번요. 요양보호사 불러야 하고, 요양원 가야 하고, 안 그러려면 지금 하세요. 네 번째, 화해는 60대에 안 하면 80대에 평생 한 안고 죽어요. 진짜예요. 미워하는 사람 안고 살면 마음이 썩어요.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병들어요. 용서해야 편해요. 본인이요. 상대가 아니라요. 81세 한명숙 씨 사연이에요. 60대 때 친동생이랑 싸웠대요. 부모님 유산 문제로요. 땅 하나 때문에요. 동생이 더 많이 가져갔다고 화났대요. 언니가 맨날 더 받았잖아. 동생도 화냈대요. 둘이 남남됐어요. 20년 안 봤대요. 60대부터 80대까지요. 명절도 따로 보내고 부모님 제사도 따로 지내고 친척들이 화해하라고 했는데 둘 다 고집 피웠대요. 동생이 먼저 사과해야 해. 언니가 먼저 사과해야 돼. 끝까지요. 작년에 동생이 암으로 세상 떠났대요. 갑자기요. 명숙 씨가 장례식장 갔대요. 관 앞에서 무너졌대요. 미안해. 내가 먼저 사과할걸. 왜 그렇게 고집 피웠지? 땅이 뭐가 중요해? 동생이 중요하지. 울었대요. 근데 늦었어요. 동생은 듣지 못했어요. 명숙 씨가 지금 81세예요. 매일 후회해요. 60대 때 화해할 걸. 70대 때라도 할 걸. 20년을 원수로 살았어. 바보같이. 이제 동생 없어. 영영 화해 못해. 우울증 왔대요. 통계 보면요. 80세 이상 중에 화해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 있냐 물으면 58%가 있다래요. 절반 이상이요. 누구냐고 물으면 형제자매 67%, 친구 23%, 배우자 10%래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 화해 못했냐고요? 자존심, 고집, 먼저 사과하기 싫어서,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이런 이유들이에요. 근데 시간 지난다고 안 괜찮아져요. 오히려 골 깊어져요. 원망 쌓여요. 제가 아는 77세 할머니는 60대에 친구랑 싸웠대요. 돈 문제로요. 5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았대요. 갚아, 지금 없어 싸웠대요. 관계 끊어졌어요. 30년 친구가요. 60대부터 지금까지 안 봤어요. 작년에 그 친구가 연락 왔대요.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제 갚을게. 만나자 했대요. 근데 할머니가 거절했대요. 이제 와서 뭐해? 늦었어 했대요. 고집이에요. 아직도 화나 있는 거예요. 한 달 후 그 친구 부음 받았대요.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대요. 할머니가 충격받았대요. 만날 걸. 용서할 걸. 왜 그렇게 고집 피웠지? 500만 원이 뭐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하지. 후회해요. 너무 늦었어요. 60대가 화해하는 골든타임이에요. 아직 사람들 살아있어요. 70대 되면 하나씩 세상 떠나요. 80대는 더 많이 가요. 화해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람이 없어서요.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랑 화해해야 하냐고요? 형제자매요. 유산 문제로 싸웠든 뭐로 싸웠든 화해하세요. 먼저 연락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세요. 자존심 버리세요. 자존심이 뭐예요? 형제가 중요하죠.
친구도요. 돈 문제든 오해든 뭐든 풀으세요. 전화하세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했어. 화해하자 하세요. 친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도는 하세요. 안 하면 평생 후회해요. 시도라도 했으면 덜 후회해요. 배우자도요. 60대 부부 중에 사이 안 좋은 분들 많아요. 평생 쌓인 원망이요. 근데 풀어야 해요.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원망 안고 살기엔요. 대화하세요.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잘못했어. 하세요. 자식도요. 관계 안 좋으면 회복하세요. 60대가 마지막 기회예요. 자식도 나이 들면 바빠요. 자기 인생 살아요. 지금 아니면 못해요. 그동안 엄마 아빠가 너무 간섭했구나. 미안해 하세요. 먼저 사과하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한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가 받아들이든 말든 내가 사과한 것 자체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60대에 화해 안 하면 80대는 외로워요. 원망 안고 혼자 있어요. 사람들 다 떠나가요. 죽거나 연락 안 되거나요. 후회만 남아요. 그때 화해할 걸 매일 후회해요. 안 그러려면 지금 하세요. 전화하세요. 만나세요. 5번째, 집 정리는 60대에 안 하면 80대는 쓰레기집 됩니다. 진짜예요. 물건 버릴 힘도 없고 정리할 기력도 없어요. 쌓이기만 해요. 집이 창고 되고 본인도 못 살고 자식도 못 들어와요. 지저분해서요. 83세 윤기순 씨 집 가봤어요. 충격이었어요. 거실에 물건 쌓여 있어요. 옛날 옷, 이불 상자들, 책들, 그릇들. 산더미예요. 좁은 길로만 다녀요. 부엌도 그래요. 냉장고 위에 물건 가득, 싱크대에도 물건 가득이요. 방문 열어봤더니 더 심해요. 침대 빼고 다 물건이에요. 쌓여 있어요. 천장까지요. 이거 언제 쓰셨어요? 물으니까 20년 넘었어. 근데 버리기 아까워 하세요. 20년 안 쓴 걸 왜 안 버려요? 아까워서래요. 화장실도 물건 가득이에요. 수건 20개, 비누 10개, 샴푸 6개. 왜 이렇게 많아요? 물으니까 세일할 때 샀어. 아까워서 하세요. 근데 쓰지도 않아요. 쌓아만 놔요. 자리만 차지해요. 기순 씨가 말했어요. 60대 때 버렸어야 했어. 그때는 힘도 있고 판단도 되고. 근데 안 했어. 이제는 버릴 힘도 없고 뭘 버려야 할지도 모르겠어. 다 아까워. 손도 못 대겠어. 체념했어요. 자식들이 엄마 집 좀 치우자 해도 안 된대요. 안 돼, 만지지 마, 화낸대요. 물건에 집착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포기했어요. 알아서 하세요. 안 와요. 지저분해서요. 통계 보면요. 80세 이상 1인 가구 중에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 비율이 42%래요. 거의 절반이요. 왜 그럴까요? 60대, 70대에 정리 안 해서요. 80대 되니까 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집 지저분하면 뭐가 문제냐고요? 낙상 위험 높아져요. 물건 밟고 넘어져요. 위생 문제도 생겨요. 먼지, 곰팡이, 벌레. 건강 나빠져요. 기분도 우울해져요.
집이 지저분하면 마음도 지저분해지거든요. 제가 아는 68세 분은 작년에 집 대정리했대요. 60대에 꼭 하라고 해서요. 안 쓰는 옷 절반 버렸어요. 10년 안 입은 거요. 그릇도 절반 버렸어요. 깨진 거, 안 쓰는 거요. 책도 대부분 버렸어요. 다시 안 볼 거요. 트럭 2대 나갔대요. 물건이요. 이렇게 많았어? 놀랐대요. 버리고 나니까 시원하더래요. 집이 넓어졌어요. 청소하기도 편해졌어요. 물건 적으니까요. 기분도 좋아졌어요. 왜 진작 안 했지? 후회했대요. 60대가 집 정리하는 골든타임이에요. 힘 있을 때요. 판단력 있을 때요. 70대 되면 버리기 아까워져요. 집착 생겨요. 80대는 버릴 힘도 없어요. 60대에 해야 해요. 지금요. 뭘 버려야 하냐고요? 1년 안 쓴 거 다요. 옷, 그릇, 책, 물건. 다 버리세요. 나중에 쓸 거야. 아니에요. 안 써요. 1년 안 썼으면 앞으로도 안 써요. 과감히 버리세요. 아까워도요. 아까운데 어떻게 버려요? 하시죠. 기준 세우세요. 1년 안 쓴 거는 무조건 버리기. 예외 없이요. 처음엔 힘들어요. 아까워서요. 근데 계속 버리다 보면 후련해져요. 이게 뭐라고 아꼈지? 싶어요. 옷장부터 시작하세요. 옷 다 꺼내세요. 1년 안 입은 거 골라내세요. 절반 될 거예요. 버리세요. 기부하세요. 아깝다고 갖고 있지 마세요. 안 입어요. 유행 지났거나 사이즈 안 맞거나 색 마음에 안 들거나요. 부엌도 정리하세요. 그릇 20개 필요 없어요. 5개면 돼요. 자주 쓰는 것만 남기고 버리세요. 냄비, 프라이팬도요. 안 쓰는 거 버리세요. 공간 차지만 해요. 냉장고도 비우세요. 유통기한 지난 거, 안 먹을 거 버리세요. 거실도요. 책 100권 필요 없어요. 다시 안 봐요. 기억에 남는 것만 10권 남기고 버리세요. 나머지는 도서관 기부하세요. 장식품도 줄이세요. 먼지만 쌓여요. 청소하기 힘들어요. 심플하게 사세요. 침실도 정리하세요. 이불, 베개, 옷. 넘쳐요. 손님용 이불 5개 필요 없어요. 2개면 돼요. 베개도 4개면 충분해요. 옷도 입는 것만 남기세요. 옷장 80% 안 입잖아요. 버리세요. 정리하고 나면 청소 편해요. 물건 적으니까요. 이사도 편해요. 나중에 요양원 가거나 자식네 가거나 할 때요. 짐 적으면 편해요. 많으면 지옥이에요. 트럭 여러 대 며칠씩 걸려요. 60대에 집 정리 안 하면 80대는 쓰레기 속에서 살아요. 정리 못해서요. 자식들도 안 와요. 지저분해서요. 외로워요. 안 그러려면 지금 버리세요. 과감하게요. 6번째, 법적 준비는 60대에 안 하면 자식들 원수 만들어요. 진짜예요. 유언장 없으면 유산 싸움 나요. 장례 방법 안 정해두면 자식들 갈등 생겨요. 사전연명 일요의향서 안 쓰면 자식들 고통받아요. 60대에 다 준비해야 해요. 79세 최동철 씨 사례예요. 유언장 안 썼대요. 아직 젊어. 나중에 해도 돼 밀었대요. 작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요. 식물인간 됐어요. 의사소통 안 돼요. 자식 셋이 병원 왔어요.
큰일 났어요. 연명 치료할 거냐 말 거냐로 싸웠대요. 큰아들 하자. 아버지 살려야지. 둘째 딸 안 돼. 아버지 고통스러워. 그만두자. 막내 아들, 형이 결정해 중립이요. 큰아들이랑 둘째 딸이 병실에서 싸웠대요. 고성 질렀대요. 결국 큰아들 뜻대로 연명 치료했어요. 6개월 했어요. 월 500만 원씩이요. 3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깨어났어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둘째 딸이 큰오빠한테 오빠가 아버지 고통스럽게 했어. 원망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싸웠어요. 장지를 어디로 하냐고요. 큰아들 선산에, 둘째 딸 화장에서 수목장, 막내 아들 형님들이 결정하세요. 또 중립이요. 큰아들이랑 둘째 딸이 또 싸웠어요. 친척들 앞에서요. 창피했대요. 유산 문제도 나왔어요. 아파트 한 채, 예금 5천만 원이었대요. 큰아들 형이니까 더 받아야지. 둘째 딸 똑같이 나눠야지. 막내 아들, 저는 상관없어요. 또 싸웠어요. 결국 법대로 3등분 했는데 큰아들 불만이었어요. 지금도 셋이 사이 안 좋대요. 큰아들이랑 둘째 딸은 연락도 안 해요. 명절도 따로 보내요. 아버지 제사도 따로 지내요. 남남이 된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60대에 유언장 안 써서요. 준비 안 해서요. 통계 보면요. 60대 이상 중에 유언장 쓴 사람이 17%밖에 안 돼요. 83%는 안 썼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사후에 자식들 재산 분쟁 생긴대요. 형제 사이 나빠진대요. 부모가 준비 안 해서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도 그래요. 쓴 사람이 23%밖에 안 돼요. 77%는 안 썼어요. 갑자기 쓰러지면 자식들 고민해요. 연명 치료할까 말까 결정하기 힘들어요. 죄책감 느껴요. 내가 부모 죽인 거 아냐? 평생 괴로워요. 60대가 법적 준비하는 골든타임이에요. 아직 정신 멀쩡하고 판단력 있고 의사표현 명확해요. 70대 넘어가면 치매 올 수 있어요. 80대는 더 그래요. 그때는 법적 효력 없어요. 60대에 해야 해요. 뭘 준비해야 하냐고요. 첫째, 유언장이요. 공증 받으세요. 집, 예금, 보험금 어떻게 나눌 건지 명확히 쓰세요. 큰아들 더 준다. 둘째 딸 더 준다. 다 똑같이 준다. 명확히요. 이유도 쓰세요. 큰아들이 나 모셨으니까 이렇게요. 장례 방법도 쓰세요. 화장할 건지 매장할 건지 어디 묻을 건지 수목장 할 건지 자세히요. 장례식은 며칠 할 건지 조촐하게 할 건지 크게 할 건지 다 쓰세요. 자식들 갈등 없게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쓰세요. 병원이나 보건소 가면 써줘요. 회복 가능성 없으면 연명치료 하지 마세요. 쓰세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나는 연명치료 원하지 않아. 명확히 하세요. 장기기증 의사도 밝히세요. 할 건지 말 건지요. 하려면 등록하세요. 안 하려면 그것도 명확히 하세요. 애매하면 자식들 고민해요. 아버지 뜻이 뭘까? 결정 못해요. 보험 정리도 하세요. 어떤 보험 들었는지 목록 만드세요. 수익자 누군지 확인하세요. 자식들한테 알려주세요. 엄마 죽으면 이 보험 있어 말해주세요. 안 그러면 자식들 모르고 못 받아요. 보험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은행 계좌도 정리하세요. 쓰는 계좌만 남기고 다 해지하세요. 10개, 20개 필요 없어요.
3개면 돼요. 비밀번호 어딘가에 적어두세요. 자식이 찾을 수 있게요. 안 그러면 돈 못 찾아요. 은행에 묶여 있어요. 60대에 법적 준비 안 하면 80대에 갑자기 쓰러졌을 때 자식들 지옥이에요. 결정 못 내려요. 싸워요. 원수 돼요. 안 그러려면 지금 준비하세요. 유언장, 의향서, 장례계획. 다요. 8페이지, 1600자. 7번째, 배우자는 60대에 안 챙기면 80대는 혼자 남아요. 후회해요. 진짜예요. 60대가 부부관계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예요. 70대는 건강 안 좋아서 힘들어요. 80대는 둘 중 하나 세상 떠나요. 60대에 잘해야 해요. 제가 30년간 들은 사연 중에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60대 때 배우자한테 잘할 걸. 이거요. 82세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60대 때 남편한테 맨날 짜증냈어. 이것저것 불평했어. 남편이 당연한 줄 알았어. 68세에 갔어. 갑자기 후회돼.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지? 75세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60대 때 아내랑 여행 갈 걸. 데이트 할 걸. 아내가 가자고 했는데 귀찮다고 안 갔어. 72세에 치매 왔어. 이제 못 살아봐. 후회돼. 건강할 때 추억 만들 걸. 통계 봤어요. 80세 이상 중에 배우자 사별한 사람이 63%래요. 그중 89%가 60대 때 더 잘할 걸 후회한대요.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더 자주 여행 갈 걸, 더 자주 안아줄 걸, 이런 거요. 60대가 부부 관계 골든타임이에요. 자식 다 컸어요. 일 은퇴했어요. 둘만의 시간이에요. 이때 관계 회복 안 하면 영영 못해요. 70대는 건강 안 좋고 80대는 한 명 세상 떠나고 기회 없어요. 60대 부부가 뭘 해야 하냐고요. 첫째, 대화예요. 매일 30분씩 대화하세요. 진짜 대화요. 밥 먹었어, 약 먹었어. 이런 거 말고요. 오늘 기분 어때? 요즘 뭐가 행복해? 우리 내일 뭐 할까? 이런 거요. 평생 제대로 대화 안 했잖아요. 바빠서요. 이제 시간 있어요. 대화하세요. 배우자 마음 알아가세요. 당신 이런 생각했구나. 당신 이런 거 좋아했구나. 새롭게 알게 돼요. 사랑 다시 느껴져요. 둘째, 여행이요. 1년에 2번은 가세요. 국내든 해외든요. 둘이서만요. 자식 빼고요. 새로운 곳 가면 설레요. 같이 구경하고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추억 만드세요. 건강할 때요. 70대 되면 힘들어요. 셋째, 스킨십이요. 손 잡으세요. 매일요. 산책할 때, TV 볼 때, 자기 전에. 손 잡으면 따뜻해요. 사랑 느껴져요. 안아주세요. 하루 한 번씩요. 사랑해 말하면서요. 처음엔 쑥스러워도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져요. 넷째, 사과해요. 60년 산 부부면 원망 쌓였어요. 서로요. 풀어야 해요.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했어. 사과하세요. 남편이 먼저든 아내가 먼저든 누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풀리는 게 중요해요. 다섯째, 감사해요. 고마워. 매일 하세요. 밥 해줘서 고마워. 나 챙겨줘서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배우자가 있는 거요. 감사하세요. 표현하세요. 말로요. 60대 부부 중에 사이 안 좋으면 부부 상담 받으세요. 창피해하지 마세요. 관계 회복 중요해요. 상담사가 도와줘요. 대화법, 갈등 해결법 가르쳐줘요. 한 달만 받아도 달라져요. 관계가요. 배우자가 아프면 정성껏 간병하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내가 뭐하러 이래 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나 간병할 수도 있어요. 서로예요. 아플 때 잘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60대의 배우자 안 챙기면 80대는 혼자 남아요. 후회투성이로요.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지? 왜 사랑한다고 안 했지? 왜 여행 안 갔지? 매일 후회해요. 배우자 사진 보면서 울어요. 늦었어요. 돌아가셨으니까요. 제가 30년간 시니어분들 사연 듣고 깨달은 거예요. 60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요. 80대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거요. 준비하는 사람은 80대가 평화로워요. 안 하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진짜예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기억하세요. 치아, 디지털, 근력, 화해, 집 정리, 법적 준비, 배우자. 이거 60대에 안 하면 80대가 정말 힘들어요. 본인도 고통이고 자식도 고통이에요. 나중에 해도 돼 하지 마세요. 나중은 없어요. 60대가 마지막이에요. 70대는 늦어요. 80대는 불가능해요. 지금 하세요. 오늘부터요. 치과 예약하고 스마트폰 배우고 근력 운동 시작하고 화해 전화하고 집 정리하고 유언장 쓰고 배우자 안아주세요. 제가 30년간 수천 명 사연 들었어요. 패턴 봤어요. 60대에 준비한 사람은 80대가 행복해요. 안 한 사람은 후회해요. 여러분은 어떤 80대 되고 싶으세요? 선택하세요. 지금요. 60대는 끝이 아니에요. 준비의 시작이에요. 80대를 위한요. 잘 준비하세요. 후회 없게요. 여러분의 80대가 평화롭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